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 알고는 있지만 실전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법들을 실전에 정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영어에 프리토킹을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영어를 연구한 영어 연구가이자 영어 전문 강사입니다. 영어 조동사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기존의 강의들은 조동사가 이렇게 쓰인다 라는 독해나 문법에 필요한 방식을 설명을 했다면 저희 10만시간 영어 채널에서는 화자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조동사가 필요하다 라는 정말로 실전 회화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동사를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동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와 뉘앙스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의 정의와 사용이에요. 조동사는 동사의 뜻을 도와준 역할을 한다 라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뜻을 말하면 동사의 뜻을 보충해 동사의 세부적인 뜻을 표현해 화자의 뉘앙스나 의도를 전달해주는 문법이다. 실제 영어 회화에서는 조동사는 그 화자의 말하는 의도나 뉘앙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동사를 모르면 가다란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동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조동사를 포함해서 내 의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can go, 갈 수도 있다는 could go. 간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지만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했을 때 갈 수 있다랑 갈 수도 있다는 그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갈 거다, will go, 갈 수 있을 것 같다, would go. 이것도 가긴 가는데 얼마나 확신을 갖고 가냐 안 가냐, 그 얘 의지가 있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조동사 때문에 화자가 말하는 의도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지도 모른다, might go, 가야 한다, should go. 갈지도 모른다는 아주 낮게 추측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청자 입장에서는 안 올 것 같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고, 너 꼭 가야 돼. 그러면 뭔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강제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조동사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와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고 청자도 그 조동사를 통해서 화자의 의도와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정확히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두 번째, 조동사의 위치. 조동사의 위치는 한국어로 봤을 때는 먹을 수 있다, 먹다, 동사 플러스 할 수 있다 라고 조동사가 동사 다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영어는 갈 수 있다, can go, 할 수 있다, 가는 것을. 한국어로 봤을 때 위치가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영어 어순의 가장 큰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더 먼저 나온다입니다. 서민이 봤을 때는 가다랑 can 중에서 이 can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 수 있다, 가야 한다, 갈지도 모른다. 동사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동사가 동사의 의미를 결정해 보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 조동사의 종류. 조동사는 형태로 봤을 때 첫 번째 한 단어 된 단어 조동사가 있고 두 단어 이상으로 구를 이루어서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구조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조동사도 형태에 따라서 현재형 조동사인 can, will, should, may가 있고 과거형 조동사인 could, would, migh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 과거형 조동사는 생긴 게 과거처럼 생겼다고 해서 과거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형 조동사는 과거의 뜻을 가지기도 하고 현재 뜻도 가지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두 번째 구조동사로는 첫 번째 두 단어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have to, used to, would rather 등이 있고 세 단어 조동사로는 be going to, be willing to, be supposed to 등의 조동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동사의 사용법. 정작할 때 조동사를 만나게 된다면 한국어 동사 뒤에 붙어있는 말이 조동사로 사용된다. 만날 수 있다야, 수 있다. 이 부분이 조동사니까 이거에 맞춰서 조동사를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니까 can을 써서 can, meet을 써야겠구나. 하지만 스피킹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영작일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쓸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라면 스피킹일 때는 내가 쓰고 싶은 조동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동사의 의미를 이미 안 상태에서 화자가 원하는 뉘앙스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추측성 낮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럴 땐 might를 써야 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might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혹시 사실일지도 모른다. 아주 근거 없이 추측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ight를 쓴다고 미리 알고 it might be true 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might를 일지도 모른다, 애쓴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독해밖에 하실 수 없게 되시는 겁니다. 주요 조동사 정리. 첫 번째 can. 대부분의 조동사는 자신의 고유의 의미
그 조동사 고유의 의미가 있고 추측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 같은 경우는 고유의 의미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능력을 표현할 때 can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 걔가 나무에 오르고 안 오르는 건 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아,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니까 이때는 can을 사용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렇게 dogs can't climb trees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can이 추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해석은 뭐뭐일 것이다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의거해서 중간 이상의 추측을 할 때 100% 중에서 한 60% 이상 중간보다 이상의 추측을 하면서 뭐뭐일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때 바로 can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든다면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나갈 수가 없어. 오늘 밤에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밤에. 그게 그 시간 전까지 끝나면 나갈 수 있는 거고 끝나지 못하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나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가능성을 추측을 하는데 가능성 중간 이상으로 느끼면서 내가 추측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I can't come, ca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I can't come out this evening as I have something to work. 이렇게 can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ill을 쓰는데 will은 고유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will의 고유 의미는 뭐뭐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wi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나를 도우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돕게 되면 난 미래 행복할 거예요. 즉 단순한 미래를 뭐뭐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난 will을 써야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바로 쓰시면 됩니다. I'll be happy if you help me. 나는 행복할 거야. 네가 나를 도와주면. 두 번째 고유 의미에는 할 거다. 강한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뭐뭐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때 will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너에게 분명히 돈을 갚을 거야. 친구가 와서 돈 달라고 막 하도 괴롭히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꼭 줄게 라고 강한 의지를 갖고 말을 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will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꿔보면 I'll definitely pay you back next Monday. 이런 식으로 강한 의지, 뭐뭐 할 거야 라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will을 써야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will이 2번 추측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말 뜻은 비슷합니다. 일 것이다. 추측이고 이거는 언제 쓰느냐? 근거에 의해서 강한 추측일 때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80% 이상 강한 추측입니다. 내가 뭔가 근거의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추측할 때 꼭 될 것 같다라는 추측할 때는 바로 will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인일 거야. 여기만 보면 이게 강한 추측인지 약한 추측인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뒤를 보니까 그녀는 여기 오기로 되어 있거든. 그녀가 여기 오기로 되어 있고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멀리서 누가 왔는데 여자애가 보여요. 그냥 추측한 게 아니라 오기로 되어 있는 애가 저 멀리서 보이는 것 같으니까 강한 추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상황에서는 아, 얘가 강한 추측을 썼구나. 일 거야는 will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There'll be Jane. She's supposed to come here.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항상 이런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할 때는 말하고 나서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말하기 전에 근거를 꼭 제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There'll be Jane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보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걔 오기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근거를 말하고 추측을 하든 하자 마음입니다. 세 번째 may. may의 고유의 의미는 뭐뭐 해도 좋다. 허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허락은 내가 상대방 허락해 줄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차 좀 빌려도 돼요? 허락을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할 때는 may 써야겠구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May I borrow your car? 라고 may를 쓰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직원 주차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해도 된다가 may인데 해서는 안 된다. 아, may는 아시겠구나. 이것도 may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Student may not use the staff parking lot 라고 쓰시면 됩니다. may가 그럼 추측의 의미일 때 무슨 뜻이냐?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데 이건 또 언제 쓰는 거냐? 근거 없이 불확실한 추측을 쓸 때 사용하는 것으로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낮은 추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다음 겨울에 알프스에 등산하러 갈지도 모른다.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런 추측성 근거도 없고 다음 겨울이잖아요. 뭔가 되게 막연한 추측을 했죠. 그럴 때는 내가 일지도 모른다. 낮은 추측에 해당되는 may나 might를 쓸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might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판단을 했어요. 그럼 may 쓰시는 거죠. 그래서 You may go climbing in the Alps next winter 라고 영어로 사용하실 때 may를 써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should. 고유의 의미가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고인데 이 해야 한다 보면 강제성을 띠는 해야 한다일 때는 must고 must만큼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띌 때는 have to. 그 다음에 충고를 나타내는 해야 한다가 바로 should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쓰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이거는 충고적이고 도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 should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everyone should wear
car seat belts라고 쓰시면 됩니다. 2번 추측의 의미 일 거다. should도 추측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에 의한 꽤 강한 추측을 할 때 바로 should를 쓰는 겁니다. 퍼센티로 치면 70% 이상이기 때문에 꽤 강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강한 추측이 must하고 will이라면 should는 그 아래 꽤 강한 추측 70% 정도 이상의 추측일 때 should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7시에 집에서 떠났을 때 곧 여기 도착할 거야. 지금 한 8시 정도 됐고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추측해 보니까 여기 도착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should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 should 써야지라는 생각하시고 Mike should get here soon because he left home at 7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must 고유의 의미는 해야 한다는 뜻으로 강제적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꼭 강제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5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몇 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그것은 충고도 아니고 강제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강제성을 느끼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때 바로 You must hand in your report by 5 o'clock 이라고 must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측의 의미 뭐뭐이면 틀림이 없다. 즉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must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근거로 인한 강한 추측 90% 이상의 뭔가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must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틀간 굶어서 틀림없이 지금 배고플 거다. 그녀가 이틀간 굶은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녀가 배고플 거라고 추측하는 거는 너무 명백한 근거를 통해 추측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싶을 때 바로 must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he must be hungry now because she starved for 2 days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could, 고유의 의미는 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는 더 어렸을 때 야구를 잘할 수 있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더 어렸을 때 그 시기엔 난 잘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다. 그럴 때는 could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야구를 잘 할 수 있었다니까 could. I could play baseball very well when I was younger. 두 번째 추측의 의미일 때는 이때는 일 수도 있다라는 현재 추측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추측성 지금 일 수도 있다라고 내가 추측할 때 could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성에 응한 중간 이하의 추측, 즉 50% 이하니까 35, 45 이 정도의 추측성을 가지고 추측을 하실 때는 could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에 늦게 눈이 올 수도 있다. 이 갭을 보진 않았는데 뭔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높지 않게 중간 이하로 could를 사용해서 It could snow later this evening perhaps 라고 중간 이하의 가능성을 가지고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고 싶을 때는 coul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7번 would. would는 고유의 의미로 일 거다. 즉 과거에서 본 미래. 나는 그가 곧 올 거라고 너에게 말했다. 현재에서 내일 얘기를 말하면 미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틀 전에 어제 일을 얘기했다면 이틀 전에서 어제라고 즉 과거에서 본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would로 I told you that he would come soon. 즉 내가 너한테 말했었잖아. 즉 내가 이틀 전에 말했잖아. 다음날 그가 곧 올 거라고. 과거에서 본 미래를 나타날 때는 will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시제 이틀을 시켜서 would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유의 의미로 뭐뭐 할 것 같다. 중간 의하의 의지. 이때 would는 생긴 거가 과거라 해서 과거 표현이 아니라 will보다 낮은 의지를 나타내는 현재형 would입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영어로 하면 would you marry me라고 합니다. 그럼 would가 공손한 표현이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will을 쓰면 너는 나랑 결혼할 의지가 있니? 라는 뜻이고 would를 쓰면 너는 나랑 결혼할 의지가 혹시 있니? 라고 의지를 중간 이하로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가능성을 낮게 보고 본다면 상대방이 부담감이 덜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정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정중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es I would. 네 그럴 것 같아요. yes I would면 50% 이하 정도 그럴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yes I will 그러면 꼭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정확히 알아야지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조동사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어민은 사용할 거고 그 원어민이 사용할 때 내가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원어민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어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유의 의미로는 하곤 했다. 즉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나타냅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일찍 일어나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 과거에 일요일마다 쭉 규칙적으로 그런 걸 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would입니다. 그래서 I would get up early. 난 일어나고 go fishing. 낚시하러 가곤 했다.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이럴 때 would를 씁니다. 두 번째 추측의 의미.
일 수도 있다. 중간 가능성 이하의 추측으로 35%에서 45% 정도의 중간 이하의 가능성의 추측을 나타낼 때 would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말뜻을 통해서 강한 추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낮은 추측도 아닌 중간 이하의 추측의 느낌을 내가 말하고 싶으면 이때 would나 could를 쓰는데 여기서는 would를 썼습니다. That would help you.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너한테 라고 would를 중간 이하의 가능성의 조동사의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번 might는 고유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유의 의미가 있었다면 may의 과거형으로 해서 해도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쓰면 편한데 그렇지 않고 might라는 단어 자체는 may랑 상관없이 이것 자체가 과거형 뜻이 없고 현재형 추측을 나타내는 might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의 의미로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데 속뜻은 혹시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가장 약한 추측 20% 이하의 정도. 하지만 이 20%라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은 모든 추측 조동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확신을 느낄 때 might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멜이 어디 있니? 그녀는 쇼핑하러 나갔을지도 몰라요. 쇼핑하러 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한 겁니다. 그건 얼마나 가능성이 낮겠습니까? 그래서 Where is Mary? 하니까 She might be out. 왜 갔죠? for shopping.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가장 낮게 추측하고 싶으면 might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부분의 조동사들은 추측을 가지고 있고 추측을 나타낼 때의 조동사의 서열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서열 정리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따라서 이 정확성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 정확성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부터 순서를 정했습니다. 처음에 뭐뭐임이 틀림없다. 약 90%의 정확성을 가진 강한 추측일 때 must, 그리고 뭐뭐일 것이다. must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강한 추측일 때는 80%의 will. 여기까지가 강한 추측입니다. 즉 강한 추측일 때는 내가 must나 will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할 때 must를 쓴다. 그리고 꽤 강한 추측으로 should나 can을 쓰는데 should는 70%, can은 60% 정도가 돼서 강하긴 강한데 너무 강하진 않고 꽤 강하다는 느낌일 때 이렇게 should랑 can을 70, 60% 정도의 느낌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 이하의 추측, 즉 50% 이하, 약 45%에서 35% 정도 사이일 때 would나 could를 쓰는데 책에 따라 어떤 건 would는 없다고 어떤 건 could는 없다고 하는데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would나 could는 중간 이하의 추측성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would나 could를 말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은 추측을 하시고 싶으면 may나 might를 골라 쓰시면 되는데 may가 한 30%, might가 20% 정도고 이건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might가 모든 것 중에 가장 낮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 내가 추측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서열에 맞춰서 내 의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골라서 추측 조동사를 쓰시면 제대로 추측 조동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내가 강한 거 쓸 때는 must나 will 써야지. 꽤 강한 거 쓸 때는 should나 can 써야지. 중간 이하에 자신감이 없어. 이럴 때는 would나 could 써야지. 정말 낮은 추측이라서 내가 자신감 없이 말할 것 같은 느낌일 때는 may나 might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그에 맞는 조동사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추측 조동사를 실전 회화에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실전에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동사 사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이 강의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실전에서 여러분의 의도대로 영어 조동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원어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조동사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